매출이 예를 들어서 쭉 오르다가 한 1, 2천만 원까지 갔어. 근데 1, 2천만 원에서 딱 멈추고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한계점을 보이는 쇼핑몰들의 특징이, 대표님들 시장조사 하고 계세요? 시장조사라고 하면은 다른 쇼핑몰들은 어떻게 판매하는지 이런 것들 보는 거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거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이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거를 매달 하고 있는데, 저는 컨설팅이나 뭐 유튜브나 이거 계속 같이 하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쇼핑몰들의 한계가 좀 보이더라고요. 잘하는 분들은 굉장히 잘한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는 조금 지금 한계에 부딪혔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계에 부딪힌 쇼핑몰들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제가 특징 한 3가지 정도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계라고 하면은 이런 거겠죠. 매출이 예를 들어서 쭉 오르다가 한 1, 2천만 원까지 갔어. 근데 1, 2천만 원에서 딱 멈추고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한계점을 보이는 쇼핑몰들의 특징이, 첫 번째는요, 아까도 봤는데 싶은 쇼핑몰이었어요. 이 쇼핑몰들의 뭐 대문 문구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상세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왠지 낯이 익는 느낌,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어떤 브랜딩이 명확하지 않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느낌의 쇼핑몰들이 한계에 봉착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벤치마킹의 오류죠.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쇼핑몰들을 벤치마킹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들과 너무 똑같이 해버려가지고 내 쇼핑몰만의 고유한 브랜딩 요소를 잊어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벤치마킹의 오류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내 쇼핑몰만의 고유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기획을 하면은 그 한계를 뚫어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예시는 도매처 사진 있잖아요. 이거 도매처 사진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중국 사진 이런 것들을 그냥 퍼와서 쇼핑몰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판매가 일어나긴 하거든요. 일어나긴 하는데 한계가 명확해요. 이런 쇼핑몰 사진을 가지고 1억, 2억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사진을 가져다 쓰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한계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더라. 만약에 지금 라방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 중에서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한번 디벨롭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나 꽤 잘하는 듯? 이건 뭐냐면, 별다른 노력 없이 좀 빠르게 성과를 맛본 분들 있죠. 유튜브에서 옹크트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상품 소싱할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라, 감정 건드리기라든지 비교적 확보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 페이지에 넣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 감각대로 하니까 잘 되는데, 매출 잘 나오던데 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마인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좀 생기냐면, 데이터나 근거 없이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죠. 완전 감각대로. 그러면은 한계점을 빨리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성과를 한번 맛봤기 때문에 본인 생각이 완전하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귀를 닫게 돼요. 쇼핑몰을 성장시키려면 내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고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쇼핑몰이 재밌는 게 매출 구간별로 해야 되는 전략들이 분명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꾸준하게 발전을 해야 한계를 뚫어내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이 몇 분 보이더라. 요거를 이제 어떻게 좀 해결하냐면, 어쨌든 학습을 해야 되겠죠. 내 쇼핑몰에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인지를 하고 개선을 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써본 적이 있어야 알 텐데. 자, 이거는 뭐냐면, 커머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내가 이제 상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잘 팔 수 있어요. 그죠? 상대적으로 감각이 좀 떨어지는 분들을 의미를 합니다. 의류 쇼핑몰 카테고리에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좀 해결책을 말씀드렸냐면, SNS를 많이 보던가 아니면 버티컬 커머스 탑 100 그런 상품들 있죠. 요즘 잘 나가는 상품들. 그런 상품들을 꾸준하게 보면서 후천적으로 학습을 해야 감각이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생활용품이나 이런 카테고리와 다르게 이 의류 쇼핑몰은 100% 데이터 가지고 이뤄낼 수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뭐가 있어요? 디자인이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디자인이라는 요소 때문에 감각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감각을 후천적으로 계속해서 학습해가지고 높여가야 된다.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했던 방식대로 계속 하는 분들, 쇼핑몰 업력이 한 10년 차 되신 분들 있죠. 완전 1세대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계속 가다 보니까 한계를 맞는 거예요. 요즘 핫한 GFA라든지 뭐 메타 광고라든지 쇼클립, 라방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로직 이런 거 말고 그냥 옛날처럼 상품만 계속 올려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낸 분들은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핫한 그런 마케팅 도구들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은 뭐 다른 거 없이 공부하면 돼요. 공부. 어떤 걸 공부하냐, 요즘에 어떤 로직이 스마트 스토어에 적용되고 있는지,
GFA를 어떻게 집행하는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쇼핑몰 업력이 10년 차가 됐는데 또는 7, 8년 차인데 요즘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인다면은 지금 한계 지점이니까 꼭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은 본인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끊임없이 분석하고 공부해서 계속해서 한계를 뚫어 나가는 것이 이 쇼핑몰의 어떻게 보면 뭐 영원한 숙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쇼핑몰이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꼼수로서 바로바로 이렇게 성과가 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